코비드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전문가들은 백신이 만들어지고 접종을 시작하는데 최소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1개월 만에 백신 접종이 가능했습니다. 그 이유는 화이자와 바이오엔텍, 모더나 백신이 mRNA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과학자들은 약하게 만든 바이러스, 죽은 바이러스 등을 백신으로 사용했습니다. 전통 백신은 균, 바이러스를 배양하고 양을 늘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mRNA 방식은 균이 필요 없고 설계도만 필요합니다. 그런 이유로 중국 과학자들이 코비드19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을 발표하고 42일 후에 모더나가 1차 임상시험을 시작할 정도로 이번 백신 제작은 진전이 아주 빨랐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수조의 세포를 이용해 환자에게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은 과학자들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1989년 UC 샌디에이고 셀크 연구소와 미 바이오 공학 회사 바이칼은 지질 나노입자 안에 mRNA를 집어넣어 동물에 주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1990년에 위스콘신 대학교의 존 울프는 나노입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순수한 mRNA를 생쥐에 주입해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때 과학자들은 맞춤형 mRNA를 만들어 인간을 치료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인간에 적용하기에는 장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합성 mRNA를 인간에 주입하니 면역체계가 공격해 mRNA가 목표세포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칫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도 mRNA 양을 늘리면 동물을 위험하게 만들고 양을 줄이면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과학자들은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칫 이론으로만 끝날 뻔한 이 방법에 결사적으로 매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헝가리계 교수 카타리나 카리코입니다. 1990년대에 카리코는 mRNA 방식을 인간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무한 가능성을 보았지만 계속 실험에 실패했습니다. 이 결과로 정부, 기업으로부터 연구자금을 얻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또 대학에서 강등되는 수모도 겪었습니다. 원래 정교수로 승진되어야 하는데 부교수에서 조교수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 시기 카리코는 암의 공포에 시달렸고 또 남편의 미국 비자가 해결되지 않아 삼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돕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대학교의 면역학 교수이며 의사였던 드류 와이즈만이었습니다. 와이즈만이 연구에 합세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2005년에 해결됐습니다. 이제까지 연구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합성 mRNA가 주입되면 몸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몸은 화학 침입자를 감지하면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카리코와 와이즈만은 면역세포 몰래 들어갈 수 있도록 분자 요소를 변형한 혼합형 mRNA를 만들어 신체 면역체계에 경보를 울리지 않고 몸에 잠입시킬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mRNA 연구의 최대 핵심 성과입니다. 이후 이들의 연구 성과에 고무되어 mRNA에 관심을 가진 회사들이 2010년에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터키계 독일인 구보학자 우구르 사인과 웨즈렌 튀레치가 설립한 바이오엔텍, 미국의 모더나 등이 있습니다. 현재 카리코는 바이오엔텍의 수석 부사장입니다. 카리코가 처음부터 백신 연구를 위해 mRNA에 매달린 것은 아닙니다. 암, 파킨슨병, 척수 손상 등 광범위한 치료에 활용할 줄기세포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줄기세포 생성이 mRNA 방식을 통해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카리코와 와이즈만의 연구 성공을 눈여겨본 하버드 의대 조교수 데릭 로시는 2007년 변형 mRNA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생성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로시는 세포 생성에 성공합니다. 후에 로시는 모더나 창설 멤버가 됐습니다. 이제까지 카리코와 와이즈만의 연구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데릭 로시는 이들이 노벨 화학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카리코와 와이즈만은 2023년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가 됐습니다. mRNA 백신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신 것과 흡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지방에 7년 흉년이 오기 전 이집트에 7년 풍년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해 풍년을 잘 관리해서 흉년을 무사히 넘기도록 간섭하셨습니다. 덕분에 가나안 사람들이 흉년을 견뎠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도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번성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카리코가 연구를 포기했으면 mRNA 이론은 그저 좋은 가설로 끝났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면 이번 같은 대유행병 시기에 백신 개발을 몇 년 더 기다려야겠지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생명을 잃었을까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신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화이자 실험에 44,000명, 모더나 실험에 3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외 다른 백신 실험에 많은 사람이 위험을 각오하고 참가했습니다. 코비드19 백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모더나는 사실 20여 질병을 예방하는 백신을 이미 개발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실용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mRNA 방식이 새로운 방식이어서 임상실험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비드19 백신의 성공으로 앞으로 더 많은 mRNA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임상실험 참가자들은 숨은 영웅들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준비하십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